자, 2014년도 3월에 혹시 질문사항 들 나왔나? 12번이요. 12번 교류회로에 대한 실험이란 문제 말이야. 네. 교류전기가 있고 전류계가 있고 저항이 있었네. 스위치를 통해서 현재 이렇게 보고 있어. 되겠나? 예. 이때 전류의 세기를 I1이라 했어. I1은 R분의 건전지가 이렇게 걸리겠지? 예. 됐나? 나에서 스위치 S 대신 Q에 연결해. 여기는 이제 축전기 콘덴서가 지나가지. 네. 콘덴서에 있는 X, C는 D파이 FC분의 1로 해서 저항 효과가 생겼어. 이해됐어? 네. 그래서 저항 효과가 생기게 돼서 임피던스 Z라고 불러주는데 이거는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 저항 효과 때문에 전류가 작게 흘러. I2는 임피던스 Z에 대한 전압 V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I2가 좀 작게 흘렀어. 이해가 이해돼요? 네. 하면 I3라고 하는 것은 이 프리퀀시를 뭘로 바꾸래? 트래프로 바꾸래. 그러면 XT 값은 줄어들지. 네.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 Z도 역시 좀 줄어들어. 좀 더 전류가 잘 흘러. I3는 I2보다 좀 더 잘 흘러. 이래서 네. 물론 I1은 더 크지. 이런 겁니다, 속해. 이해됐어요? 네. 그냥 저항만 있었을 때에 비해서 축전기가 있으면 전류의 흐름이 좀 줄어드는데 그나마 진동수를 올리면 그나마 저항값이 좀 작아지면서 전기를 좀 더 잘 흐르게 만들어. 이런 뜻이야. 되겠나? 네. 따라주면 14번 진동수가 F인 빛을 금속판 AB에 비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광전 효과 내보자.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이야. 금속판에다가 붉은색 빛을 쬐어줬더니 아무런 일이 벌어지잖아. 더 센 빛을 쬐어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잖아. 더 오랫동안 빛을 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근데 파장이 좀 더 짧은 진동수가 큰 빛을 쬐었더니 금방 빛에 의한 전자, 광전자가 튀어나가더래. 이게 광교효과야. 특정한 진동수보다 운석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불러주는데 특정한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으면 광전자가 튀어나가지 않고 특정 진동수를 넘어가면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보니까 파이프 마이너스 이함수라는 표시로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 y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나오더라고. x축 진동수, y축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이해했어? 그래서 특정 진동수, 문득 진동수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광자 값은 이함수와 같아야 되겠다고. 필요하다면 앞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줘도 좋겠지. 그래서 이 광전 효과는 붉은색 빛에 오래 주면 어쨌든 에너지가 중첩되니까 이건 여러 개 빛을 주면 에너지 중첩되면 전자를 광전자의 요 금속이 속박되어 있던 전자를 떼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 진동수가 큰
푸른색 또는 자외선 이런 것들 주어주니까 금방 이 전자의 결합을 끊고 전자를 튀어나가게 해준다. 빛이 하나의 광자라는, 빛은 광자라 불러주는, 이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항상수하야. 이런 광자의 흐름이고, 이 광자가 금속의 유람수를 떼고 남은 에너지를 이 광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간다 하는 게 광전과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거야. 그래서 진동수가 F인 빛을 금속판 A, B에 비춰봤는데 A는 광전자가 튀어나가는데 B에서는 안 튀어나가. A 금속. 그럼 B 금속 어떻게 된 거냐면 무적 진동수가 그보다 더 큰 상황이겠지. 그래서 F라는 진동수에 대해서 A는 한계 진동수가 더 크고 B는 F보다 더 큰 한계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래서 예. 그렇다면 A에 대해서 진동수를 최F 줬대. 당연히 F에 대해서 튀어나갔으니까 최F 주면 당연히 더 튀어나가지. 네. 광자의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당연한 말이지. 진동수가 커지면서, 진동수가 F에서 최F가 되면서 진동수가 F인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금속 B는 한계 진동수가 작았기 때문에 광자가 방출되지 않지. 네. 이 광전에 방출되는 광전 효과는 태양열 발전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에 이용돼요. 태양광 발전이 N형 P형 반도체에 빛을 쪼여 주었을 때 전자와 양목으로 분리. 외부에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 그렇다면 전류는 그 반대로 흘러가는, 이게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의 원리야. 여기나 네.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 광전 효과는 태양광 발전에 연결되어 있다. 다른 질문 더 없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014년 4월 중위는 숙제 안 했다는데 중상 5번이요. 5번 4번이요. 5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나타낸다. 발전소에서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발전기에 이용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터빈이 돌아간다는 것은 직류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교류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터빈의 회전. 요거는 교류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터빈을 누가 돌려야 하는데, 높은 데 있던 물이 내려와서 터빈을 돌린다. 수력 발전. 바람이 터빈을 돌렸다. 풍력 발전. 물을 끓여가지고 석탄 속에 태워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있는데 발력 발전. 알겠나? 태양빛을 모아서 한 곳에서 물을 끓였어. 태양열 발전. 근데 태양광 발전은 이건 직류전기가 발생해. 알겠어?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 직류전기가 발생하는 건 태양광 발전. 알겠나? 네. 기업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에는 터빈이 필요 없다고. 이해됐어? 네. 송전소에서 전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 전압을 높여서 고압 송전하는 거 저번에 소개했지? 그렇게 해서 고압 송전 시 하는데, 송전 전압을 M배 승합시키면 송전 전류는
m분의 1로 감소하고 그래서 전력의 손실 요거는 m제곱분의 1로 이렇게 감소하더라 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알겠어? 네. 송재에서 흐르는 전류 직류라고 오. 터빈이 퇴전하는 것은 교류라고. 알겠어? 네. 직류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은 거의 태양광 발전 외에 없어. 알겠나? 네. 또 다른 거 4번이는 4번. 물체 ABC가 실 P, Q로 연결되어 등가속 운동을 한대. ABC의 질량이 각각 M, EM이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한대. A가 M, B도 M, C는 EM. 이쪽으로 내리는 힘이 mg만큼 내리고 이쪽으로 내리는 힘이 emg만큼 내리겠지? 그러면 F 합력은 얼마 나와? 3mg야? MG. 아니지. mg만큼만 나오는 거지? 이쪽으로 mg, 이쪽으로 emg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놈에 의해서 들고 와야 될 놈이 A, M, B, M, C, EM 합해서 토탈 4m짜리 물체에 대해서 가속도 걸리지. 가속도 얼마 나온다고? 4분의 40분 4분의 1씩 이렇게 걸리겠지? 네. 그래서 A는 위쪽으로 4분의 1G, B 오른쪽으로 4분의 1G, C 아래쪽으로 4분의 1G 이렇게 걸리지? 네. A에 걸릴 알짜임 얼마야? 4분의 1 mg. B에 걸릴 알짜임 얼마? 역시 4분의 1 mg. C에 걸릴 알짜임 얼마? 4분의 2 mg가 C에 걸릴 알짜임 되겠어? 실 P 이게 실 P지. 텐션 P에 걸릴 장력 이 실이 없었다면 얼마로 내려갈 텐데 mg로 내려갈 거잖아. 근데 실 때문에 4분의 1 mg 위로 올라가. P에 걸릴 장력은 실이 없으면 mg로 내려갈 텐데 실 때문에 위쪽으로 4분의 1 mg로 올라갔으니까 4분의 5 mg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마찬가지 이 실이 요건 이제 Q 실인가? 텐션 Q 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 2mg로 내려가려고 했을 텐데 Q 실 때문에 4분의 2 mg로 내려가고 있어. 이랬어? 요 둘의 차이가 얼마야? 4분의 6 mg 나오지? 되겠나? 예. 실이 없었으면 실면 2mg로 내려갈 텐데 실 때문에 4분의 2 mg로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4분의 6 mg가 된다고. 됐나? 예. 그래서 P란 놈은 B를 왼쪽으로 가게 만드는 4분의 5mg, Q란 놈은 B를 오른쪽으로 4분의 6mg.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1 mg로 B한테 알짜임이 걸리는 이유가 하네. 되겠나? P가 B를 당기는, Q가 B를 당기는 그 힘이 크게 서로 같아? 아니지? 됐나? 예. A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는 B가 받는 알짜임 크기와 질량 같고 같은 가속도니까 당연히 같지? 세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라고? 4분의 1, 4분의 1지. 됐냐? 예. 이거 저번에 운동 방식하면서 엄청 했던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 자, 2kg짜리, 3kg짜리, 5kg짜리 했어. 확인됐어? 네.
텐션 P, 텐션 Q 각각 얼마 걸려? 만들어봐. 암산하는 게야? 아이씨 물리영절 박준기 암산하고 있어? 아 저건 쉽잖아요. 그래? 이 영상에서 저거는 갓나기가 와도 풀겠다. 그런데도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저희 동생은 못 풀어요. 저희 동생 나우쌤도 못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유전이니까. 뒤질래? 죽어. A는 2kg짜리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20N, 네. C는 5kg짜리 내려가려고 하는 50N. 그럼 F 전체 능력이 얼마라고? 30. 30N. 30N 통해서 F 이꼴 MA 2kg짜리, 3kg짜리, 5kg짜리 합해서 10kg에 대한 가속도 나오지. 그래서 얼마 나와? 3m/s 정도 나왔지? A는 위로 올라가는 3m/s고 B는 오른쪽 가려고 하는 3m/s고 C는 내려가려고 하는 3m/s고의 가속도가 각각 걸리고 있어요. A의 거리 R자가 얼마지? 6N. C의 거리 R자가 얼마? 15N. B의 거리 R자가 얼마? 9N. 이렇게 되고 있지? 이 실이 없었다면 얘는 20N 내려갈 텐데 이 실 때문에 A는 위쪽 방향으로 6N 끌려 올라가. 텐션 P 얼마? 26N. 텐션 Q 실이 없었다면 50N 내려갈 텐데 15N으로 겨우 내려가고 있네. 얼마? 35N 되겠지? 왼쪽으로 26, 오른쪽으로 35. 오른쪽 방향으로 9N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지? 네. 이런 얘기잖아. 자, 또 다른 질문 뭐 있어? 다른 질문? 아 이거 다른 친구들도 숙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어? 아니네. 9번 문제? 9번 상대성 이론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같이 정지에 있는 우주선 A 우주선은 정지 상태래. 우주선 B가 0.9c의 속력으로 오른쪽 간대. A와 B의 고유 길이는 L0로 같은데 A에서 측정한 B의 길이는 했어. A 입장에서 B 굉장히 빨리 가니까 촉촉하게 짧아 보이는 거지. A가 측정하니까 B는 좀 천천히 들리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야. 이해했어? 네. A에서 측정한 B의 시간이 자기보다는 더 느리게 갈 것을 볼 수 있다. 기억나지? 네. 됐나? 네. B에서 관측할 때 A는 정지해 있다? 아니지. B는 자기가 광속가 90%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 그래서 A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 그래서 A가 왼쪽으로 광속의 90% 간다라고 느끼는 거지. B가 관측할 때 A는 정지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됐나? 네. 정지해 있던 A가 B로 올 때 촉촉하게 보이면 B도 자기가 가만히 있고 A가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B가 볼 때 A도 역시 훌쩍하게 L의 길이로 느낀다는 거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래서 A가 볼 때 B가 훌쩍하게 B가 볼 때 A가 훌쩍하게 되겠나? 예. 네 근데 있잖아요.
그 뭐지? 내가 광속의 90%로 여기로 가고 있더라도 여기로 광속이 지나가면 그냥 광속 지나간 걸로 느끼는 거잖아요. 빛은 어쨌든 광속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 이쪽으로 광속 90% 우주선 가고 이쪽으로 광속 90% 우주선 가면은 내가 여기서 지나가면서 이 우주선 보면은 광속의 1.8로 그게 느끼는 항상 되지 않는다 했잖아.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질문 6번이에요. 6번 문제. 표준모에서 어떤 입자 A, B를 설명한 것이래. 입자 A 쿼크의 한 종류고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업, 다운 쿼크로 구성되고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업, 다운 이런 쿼크로 구성돼요. 그래서 업 쿼크 하나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E, 다운 쿼크 하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E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중성자를 구성한 입자이고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E가 될 것은 다운 쿼크를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입자 A가 있었고 입자 B는 뭐래? lep톤에 속하고 중성자가 베타 분解때 생기고 양성자와 전장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양성자하고 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입자 B는 전자지. 이해됐어? 네.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그 외 중성기자 등으로 분解되는 베타 분解, 약한 핵력이 작용하는 그런 관계야. 이해됐어? lep톤이 뭐예요? 경입자, 가벼운 입자. 되겠나? 네. 그래서 A는 업 쿼크가 아니라 다운 쿼크다라고 해야 되겠어. 네. 됐나? 네. A를 4개로 하는 입자는 전자기력을 상호작용한대. 전자기력은 광자가 상호작용하는 거지. 네. 이래서 원자 핵이 있고 양성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특정한 전자 껍질 따라 움직이는데 이제 이 전자가 이쪽으로 점프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 비대너지를 흡수. 이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내려올 때는 비대너지를 방출, 광자와 그래서 발휘한다가 맞지? 네. A와 B는 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A 쿼크인데 B 전자는 이렇게 뭐 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지. 알겠어? 네. 강한 상호작용은 이 쿼크들끼리를 묶어준다든지 또는 양성자를 중성자가 묶어주는 이게 강한 상호작용이야. 네. 알겠나? 또 다른 질문 14번 그림과 같이 영희는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민수는 줄을 진동시켜 소리 내는 악기를 각각 연주한대. 그럼 나는 X와 Y는 가에서 관 속의 기본 진동을 만드는 정상파의 줄 진동을 나타냅니다. 저번에 당신들 정상파 가르쳤잖아. 기억나? 네. 아니요. 그 노이즈 캔슬링 했던 거. 기억 안 나. 깡대 기억이었나? 아. 정상파 기억 안 나면 다시 복수해. 네. 정상파 복수하면 되는 거잖아. 음. 그래? 그래서 광학기가 영희가 불고 있어. 영희의 광학기에서 가장 기본 진동으로서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이게 X, 0이거지. 반면 현악기 민수가 치고 있지. 요거는 Y 형태가 되고 있네. 그래서 기본 진동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
그래서 관악기는 양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하면 배가 걸리고 현악기는 맨 끝에서 마디가 걸리네. 됐나? 됐나? 네. 그래서 현악기 줄로 되어 있는 것은 Y지. 됐나? 네. 이 Y의 양끝이 그래 마디씩 걸려있잖아. 됐나? 네. 요 길이 L을 물어봤는데 이게 2분의 1 파장이 돼요. 알겠음? 네. 그럼 여기 마찬가지 L인데 4분의 1 파장이 두 번 들어갔네? 4분의 1 파장이 두 번, 4분의 1 한다. 결국엔 두 발생하는 소리의 높이가 같다는 글자 한 번만 찾았어? 됐어? 네. 발생하는 소리의 높이가 같다.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가 같대. 되겠니? 네. 그래서 x, y 진동수도 서로 같다가 옳지. 됐나? 네. 이것은 발생하는 소리의 높이가 같다는 이유로 맞는 거야. 요 길이 L 또는 파장이 서로 같은 이거하고 상관없어. 알겠어? 네. 왜냐면 이 관악기는 어차피 음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 놈의 람다는 바로 음파의 파장으로 나와. 알겠어? 네. 반면 여기서 이 속력 V는 F 람다 할 때 요 F는 현의 진동수는 음파의 진동수가 되긴 해도 요 속력, 요 파장은 소의 속력, 소의 파장하고 상관없어. 알겠어? 네. 요 F는 현의 진동수이며 음파의 진동수야. 반면 이 람다는 현의 파장이지만 음파의 파장은 안 돼. 알겠나? 현의 파장이지만 음파의 파장은 안 돼. 근데 14번 맨 마지막 글에 발생한 소리의 높이가 같다, 진동수가 같다라는 말 때문에 디귿이 맞는 거야. 알겠어? 그냥 단지 이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그렇다서 절대 아니야. 알겠어? 14번 정리해. 자, 2014년 4월 또 어떤 걸 주고받고 또 없어? 19번 개념의 유체는 버려. 또 다른 거 20번이요. 도리님 너 이거 해봤잖아. 네. 이게 뭐야? 자, 도리님 나중에 뭐 한번 또 다시 할게. 그래. 18번이요. 18번 방송국에서 보낸 다양한 진동 수위 전파가 안테나에 도달하는데
진동수가 F0인 전파의 방송만 이제 스피커에 나올 때 F0 오고 있고 수신 안테나가 있네. 그리고 수신 회로가 있네. 수신 회로에 L 코일이고 축전기 C가 있어. 그리고 수신 회로에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이 있나? 전파는 안테나의 자유전자를 진동시키고 수시회로의 공명 진동수,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고유 진동수 F0는 그래서 2파이 루트 LC분의 1에 해당해. 되도록 고유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조절해. 그래서 F0인 전파의 방송이 나와야겠다. 자유전자는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를 받는가 했어. 전기장의 방향과 힘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전하는 전기장의 방향대로 힘을 받는다.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지. 기억. 자유전자는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를 받는다. 맞지? 되겠나? 네. B. 고유 진동수는 F0가 되는 거지.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됐음? 네. 축전기는 했어. 얘는 2파이 FC분의 1 용량 리액턴스 정확하지. 진동수가 큰 전기심을 잘 흐르지 못한다? 아니, 진동수가 크면 오히려 더 잘 통화되는 거지. 이랬어? 네. 그래서 축전기는 고주파는 잘 통과되고 저주파는 제관문이고 반면 L 코일 얘는 XL 값이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2파이 L로 쓰고 있고 그래서 얘는 고주파는 제거 저주파가 통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알겠어? 네. 이해했냐? 네. 정면 서울에 더 질문 없어? 자 그러면 2014년도에 실시한 거야. 2015학년도 6월 풀이 시작해.